다음날 출근도 못했어요. 화도 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들이 보고서가 이게 뭐야? 어? 어제 야근하다더니 야동 봤지? 아니에요. 아이고,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코가 커서 그런가? 아, 부장님 참.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예. 왜? 부장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얘기? 지난번 회식 자리요. 내가 좀 장난이 심했지? 미안, 응? 해당 팀장에게 공식 사과와 각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김여정 씨 행동이 지나치다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불만 있는 다른 직원의 사주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피해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후로 피해자에게 업무상의 불이익까지 더해지면서 스트레스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죠. 후배가 회사 나갈 때까지. 선배로서 막아주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저도 죽을 맛인데 본인은 아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선배님, 요즘 회사 분위기 쌀벌해서 죽겠어요. 거래처에서도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다. 야. 평소에는 다 내놓고 나 좀 봐주세요 할 때는 언제고. 하여간 여자들이나. 선배님. 배고파? 배고프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밥 먹으러 가자. 예, 빨리. 결국 해당 여직원은 동료들의 수근거림 속에 회사를 떠나야만 했고, 같이 근무하던 선배도 얼마 뒤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고, 성적 농담이 일상화되어 있는 기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왜곡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조직 문화가 구성원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언젠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배, 이게 별일 아니에요? 결국 여직원들이 전부 그만둔 거네요. 분위기가 저러면 회사 다니기 힘들지.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럴 의도는 없었거든. 성희롱이란 건 가해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꼈을지 그 감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거라고.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권위적인 것 같아. 아무래도 좀 그렇지. 윗분들이 좀 보수적이고 여자들은 승진하기도 어려운 편이야. 이렇게 보니까 새삼 미안하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요.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일수록 성희롱 발생 확률이 되게 높대요. 뒷수습도 문제야. 니네 회사처럼 서로 니 편 내 편 나뉘어 싸우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내 친구 회사는 성희롱한 부장님이 결국 회사를 그만뒀대요. 성희롱은 개인 문제가 아니야. 우선 사건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이 가해자 편과 피해자 편으로 나뉘어 갈등을 하게 되고 생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관 이미지도 나빠지게 된다고.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퇴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인재를 하루아침에 잃는 거야. 조직 문화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성희롱 문제 정말 심각하더라. 뭘 또 몇몇 회사 얘기지. 아니에요. 이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심각하던데요. 한번 보세요. 업계 동무한다거나 뭐 여성이라고 해서 단순 업무나 뭐 차 심부름이 조금 더 남성보다 많은 거, 좀 치마 같은 걸 좀 입어줘야 남자들이 다닐 맛이 나지, 뭐 이런 거. 지나가는 여자들 보고도 다시 등급 매기고 등급 매기고 뭐 그러니까. 한 취업 사이트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3명 중 2명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음담 패설이 2위,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나 비유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분은 상하지만 대체로 그냥 참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냥 이렇게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기가 좀 뭐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좀 전에 어떤 대리님이 이렇게 얘기가 너무 기분 나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할 뿐이고.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는 170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상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은 조직 내의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직무상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행이나 신체 접촉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저항했을 때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당하고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절반이 넘는 피해자들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는데요. 대응을 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고 문제인식도 커졌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당황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고충도 큽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 등을 호소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일명 방관자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자신은 성희롱의 표적이 아니지만 피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 목격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등 분쟁과 다툼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뛰어난 인재가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조직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2차적인 무형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왜곡된 조직 문화가 결국에는 성희롱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성희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호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중에는 대화 수위에 따라 축구 심판처럼 옐로우 카드 또는 레드 카드를 든다는 의견 외에도 옛날에 밤중에 실례하면 머리에 키를 씌웠듯이 성희롱 가해자 머리 위에 키를 씌워서 회사를 돌아다니게 한다. 이런 재밌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발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회사원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좀 실질적인 성희롱의 예방법과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평소 성희롱 예방 조치가 잘 돼 있고 조직원들의 남녀평등 의식과 성인지 수준이 높은 경우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요?